아, 제가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조선 해양 산업은 필요합니까? 이거 사양 산업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혈세를 투입해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결론은 조선 해양 산업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6년부터 나왔던 주요 뉴스입니다. 대략 비슷합니다. 허울뿐인 1등, 핵심 기술은 외국에 의존, 실패한 조선 산업, 정부가 조선 해운 등 산업 구조 조정에 국민의 혈세 12조 원 쏟아부어, 필리핀의 수빅조선소 한진중공업입니다. 필리핀 수빅조선소 부실 옆에 한진중 자본 잠식, STX 전철 반납, 조선 경기 훈풍, 부산 중소조선소에게는 머나먼 이야기, 이런 것을 보면서 당연히 조선 해양 산업은 없애야 될 산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수주 싹쓸이, LNG선 훈풍, 빅3 조선사 활기. 지난해 세계 LNG선 90% 조선 빅3가 수주. 앞에 뉴스, 뒤에 뉴스 이렇게 보면 어쩌란 얘기냐 하는 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최근에는 STX 조선해양 PC선, 프로덕트 캐리어라고 하는 두척 수주 확정, RG 문제 해결, 이런 또 좋은 소식이 들립니다. 이게 우리가 우리말로 냉탕 웅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과연 이게 진짜가 뭐냐, 진짜 능력이 뭐냐 하는 것이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왜 조선 해양 산업을 합니까? 왜 조선소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전 세계를 다 조사해 보면 세 가지 이유로 조선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선소를 운영해서 돈을 벌자 하는 겁니다. 국익을 창출하자라는 게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수익은 창출하지 못해도 국가에 꼭 필요한 산업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방을 위해서 함정을 건조하기 위해서 함정을 건조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소를 통해서 돈을 벌자, 수익형 경제 활동을 하자는 것은 주로 상성 건조고 글로벌 경쟁력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에서 배를 져서 이 수익으로 활동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전 세계에서 경쟁을 합니다. 또 해양 레저 활동을 위한 요트나 보트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출 산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대체로 민영 조선소가 담당을 합니다. 자국 선박을 위해서 조선소가 필요합니다. 바다가 있는 나라들은 자기 자국에서 필요한 여객선, 상선, 어선을 위해서 자국 조선소를 운영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을 보면 국영 조선소라는 게 있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에는 그 섬이 뭐 5,000개 뭐 있다고 하는데, 조선소만, 제가 조사한 인도네시아 조선소만 300개입니다. 이 인도네시아에 있는 300개 조선소들이 끊임없이 배를 만들어냅니다. 자국 수요를 위해서. 전 세계 경쟁력은 없습니다. 미국에도 조선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배를 만들어내는데 자국 경쟁력은 없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나라들에는 자국에 필요한 선박을 건조하는 자국 국영 조선소가 있습니다. 바다가 있는 나라들은 다 함정을 건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실력이든지 간에 어떤 규모라든지 꼭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세 가지 중에 어떤 하나를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은 이 세 개를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적 이득을 갖추기도 해야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배를 지어야 되기도 하고, 또 함정을 건조해야 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다 갖다 보니까 이게 정부가 지원해야 되는 건지 업체에다 그냥 맡겨도 되는 건지, 이게 뭐 인력은 알아서 하는 건지, 이런 것이 이제 좀 헷갈리기 시작하는 게 이제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해양 산업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적 특징으로는 기본적으로 해운, 항만, 조선이 연계된 국가의 주력 산업입니다. 어느 하나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고, 더 큰 특징은 우리나라 조선 해양 산업은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이 외화라는 것이 우리나라에게 절실한 자산인데, 이 외화를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일 만한 산업이 그닥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 해양 산업은 외화 획득에 큰 역할을 하는 산업이고, 또 장기간 큰 금액, 대형 설비, 많은 인력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도 필요하고 고용도 창출해서 이 정책이 필요한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산업입니다. 우리 혼자서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산업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선주는 미국, 건조는 한국에서 하고, 엔진은 덴마크, 성급은 노르웨이, 철강은 중국, 금융은 독일, 뭐 이런 한 예를 들면 이러한
전 세계 역할을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발전하면 해운 발전되고, 해운 발전되면 항만 발전되고 하는 그런 연계에 의해서 전 세계를 하나의 그 네트워크로 묶을 수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조선 해양 산업은 회사 간의 경쟁이 아니고 국가 간 경쟁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마침 일본, 중국, 한국이, 동북아 3국이 전 세계 상선 시장을 90%를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엄청난 그 레드오션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조선의 필요성은, 우리나라에 그럼 조선소가 꼭 필요하느냐, 우리가 필요한 배를 중국이나 일본에서 지울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경제 활동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하기는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조선 산업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수익 산업입니다. 그 다음에 고용을 창출하고 외화 획득을 할 수 있는 수출 산업이기도 하고, 또 함정을 건조하는 국방 지원을 해주는 그 국방 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조선 해양 산업이 없으면 외국에서 함정을 지어와야 되고, 외국에서 상선을 지어와야 되고, 외국에서 어선을 지어와야 되는 그런 우울한 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조선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꼭 필요한 산업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필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산업인데 지금 어려우니까 발전 방향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발전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 해양 산업의 현조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조하는 선박은 첨단 제품입니다. 소위 아무나 건조할 수 있고,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건조할 수 있고, 경험 없는 사람들이 건조할 수 있는 배가 아닙니다. 대형 LNG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초대형 유조선, 그 다음에 LNG를 연료로 하는 LNG 추진선박, 이러한 배들은 고급 기술이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우리의 자부심 선박입니다. 이러한 그 기술력을 갖춘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조선소를 우리나라가 갖추고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비를 비교하는데, 우리 요즘에 친환경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경제성으로 해서 연비를 비교하는데, 만 TU급 그 컨테이너 선박의 예를 비교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건조한 싱가포르 APL이라는 선사의 살라라호가 연비가 그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 약 19년 정도로 기준을 잡았을 때, 중국의 대련조선소에서 그 건조한 중국의 CSCL 해운사의 썸머라는 컨테이너가 12.431, 양쯔강 조선이라는 중국의 조선소가 건조한 한국 한진해운의 나무호가 13.42, 얀지시노 조선소가 건조한 일본의 미쓰이 해운의 그 브라보 그 선박이 13입니다. 약 20에서 30% 연비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해운사에서 굉장히 결정적인, 또 치명적인 그런 연비의 차이를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선 산업이 그동안 국가에 얼마나 기여를 했느냐, 국민의 혈세만 그렇게 많이 먹고 자란 기업들인가, 그것을 볼 때 저희는 무역 수지를 봅니다. 무역 수지는 무역 수출을 해서 무역 수입액을 뺀 양인데, 2008년에 저희가 그 국가 부도라는, 국가 적자라는 그 국가 경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지속적으로 무역 수지를 줬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회사는 어려운 환경을 겪지만 국가에는 외화를 벌어다 준 산업이 되겠습니다. 이 보이지 않게 그 자국의 선박 수요를 넘어서서 세계적인 선박을 수주받아서 저희가 국가 경제에 엄청난 무역 흑자를 제공하고 있는 산업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13대 주력 수출 품목이 되겠습니다. 13대 품목은 우리나라 전체 수출액의 약 80%가 되겠고요. 정부가 지정하고 관리하는 품목들이 되겠습니다. 2019년 3월 기준으로 그 컴퓨터, 가전, 섬유, 디스플레이, 자동차 부품, 무선통신기계, 철강, 선박,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제품, 반도체 13개 품목 중에서 올 3월 기준으로 선박만 흑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출 주력 품목의 현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입니다. 2012년 대비 2017년에 5년간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되겠습니다. 세계 시장 점유율에서 디스플레이, 통신기기, 자동차 부품, 석유제품 다 마이너스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기계, 컴퓨터, 화학제품, 반도체, 조선 중에서 조선 산업은 세계 시장의 점유율이 늘어난 그런 산업이 되겠습니다. 중국 조선 소식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중국 조선은 침몰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496개 가동 중단하고 10개 중에 한 곳만 수주를 했다. 한때 중국의 조선소가 2,000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남은 조선소는 50개라는 얘기도 있고 80개라는 얘기도 있고 뭐 그 세워본 사람이 조선소가 너무 많아서 가서 세워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그 조선소가 줄어든 것 말고 대표적인 게 그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 글래드스톤호가 시운전 2년 만에 폐선을 결정했다. 후동중화조선은 중국을 대표하는 기술력 있는 조선소입니다. 우리랑 경쟁하고 있는 중국의 3개 조선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 후동중화조선에서 만든 LNG 선을 인도도 못하고 시운전 상태에서 폐선을 결정을 합니다. 중국이 LNG 선을 수주했다라고 신문에 크게 나서 한국의 LNG 선은 드디어 잡혔다. 중국이 쫓아왔다. 한국은 큰일 났다라고 하고 중국이 건조하는 걸 기다려 봤더니 이렇게 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외국의 유명 선사들이 LNG 선을 지을 때 후동이 지었는데도 저 상태니까 중국에서 또 LNG 선을 건조하겠느냐라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어저께 뉴스를 들으셨을 텐데 그 러시아에서 우리나라에 그 북해 항로 LNG 선을 대박 수주를 합니다.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정황들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왜 지금 조선 산업을 살려야 되느냐? 좀 고민 좀 해보고, 좀 생각 좀 해보고, 좀 정책을 세우자 이런 건데 저는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조선 산업이 살아날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국내 중견 조선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면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외국에 다니면서 조선소를 많이 견학을 했는데 한 번 문 닫은 조선소가 살아난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생태계가 무너지기 전에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우리 조선 상황이 바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조선소도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중국 조선소도 위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더 위기입니다. 중국은 대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책이 없습니다. 그게 위기인 겁니다. 기술력도 있고 인프라도 좋고 아직도 중국보다 인력이 좋고 한데 대책이 없다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의 위기인데 빠른 대책과 추진이 없으면 폐업으로 갑니다. 제가 영도에 있을 때 영도에는 부산조선, 대선조선, 한진조선, 한진중공업, 대동조선 이런 그 당시에는 세계 10위권에 드는 조선소들이 4개나 있었습니다. 지금 대선조선 은행 관리하러 갔고 한진중공업 오늘 내일 합니다. 수빅에다가 크게 투자했다가 수빅이 완전히 접었죠. 이유는 무엇이며 찾을 시간도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유는 둘째치고 빨리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히 문을 닫기 전에 가만히 있으면 올 말이나 내년이나 후내년쯤 되면은 부산에서 조선소는 사라질 겁니다. 그런데 그 조선소라는 것이 생태계가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조선에는 생태계라는 것이 있는데 조선소를 중심으로 해운사가 있고 해운사에다가 화물을 주는 화주가 있고 또 해운사에 대응하는 금융이 있고 조선소에 대응하는 금융이 있고 협력업체, 기자재업체, 성급이 있습니다. 근데 부산의 조선소는 빅3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중견 조선소의 세계적인 한때 세계 10위권에 들었던 중견 조선소들이 부산에 있는데 이 부산에는 여전히 그 화주가 있고 해운사가 있고 성급이 있고 기자재가 있고 협력업체가 있고 금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산의 조선소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부산의 조선소는 반드시 살려야 될 뿐만이 아니라 부산의 조선소를 살리게 되면 생태계가 살아나는 겁니다. 이 관련 업체들이 다 같이 사는 겁니다. 부산의 조선소만 들여다보고 얘네가 어렵구나, 문을 닫게 하자,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릴 시간이 지금 여유가 없습니다. 문을 닫으면 말씀드린 대로 회복이 어렵습니다. 그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위기는 알겠고 어려움도 알겠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우선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는 좀 내용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뭘 해야 될지 알려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범위를 알아야 되고 시험 과목을 알아야 되듯이 자 이거 좀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 4월 기준으로 한국조선업 4월에도 선박 수주 2위 중국에 밀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많은 일반인들은 아 큰일 났다, 조선 빨리 문 닫지 어떡하지 뭐하고 있냐 이렇게 봅니다. 자 조금만 들여다보겠습니다. 2019년부터 우리 지난 봄에 그 전 세계 신조선 발주량이 약 770만 CGT라는 어떤 그 톤수를 쓰게 되는데 CGT가 발주했습니다. 자, 중국을 보겠습니다. 중국이 340만 CGT 140척입니다. 한국이
200만 CGT고 45척입니다. 일본이 71만 CGT에 39척입니다. 다 통계가 저렇게 나왔습니다. 그 통계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국이 344만 CGT고 140척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물량은 3배나 많습니다. 그리고 CGT 기준으로는 거의 뭐 2배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 척당 CGT를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나누기를 해보면 됩니다. CGT를 척으로 나눠보면 한국은 4만 5천 CGT라는 선박이고 중국은 2만 4천 CGT라는 선박, 일본은 1만 8천 CGT라는 선박입니다. 저기를 보면 한국하고 중국, 일본은 다른 배입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4만 5천 CGT라고 하는 그 고부가 선박, 특히 LNG 선박 중심으로 수주를 하는 거고, 일본하고 중국은 저부가 선박을, 저부가라고 하면 좀 없어 보이니까 중저가 선박을 수주를 하는 겁니다. 저희랑 시장이 사실상 다릅니다. 일부에서는 경쟁, 조선이라고 하나로 묶어놨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우리는 비싼 거, 일본, 중국은 중저가입니다. 차로 말하면 우리는 뭐 에쿠스급, 일본, 중국을 말하면 뭐 아반떼급, 이런 시장이 좀 다른 겁니다. 시장이 좀 다른 건데 한꺼번에 묶어 놓으니까 이게 좀 잠깐 오더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 시장은 크게 둘로 나눕니다. 고부가 시장하고 중저가 시장으로 나누는데, 고부가 시장은 저희가 그 밸류 시장이라고 부릅니다. 고부가 가치가 있는 선박의 시장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기술 경쟁입니다. 기술 경쟁인데 다행스럽게도 오랫동안의 저희의 경험의 축적으로 우리나라 빅3라고 불리는 현대, 대우, 삼성이라는 회사가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력에서는 석권을 하고 있고, 중저가 선박은 우리가 이제 양이 많다라서 볼륨 시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는 이제 가격 시장이고 싼 게 우선합니다. 무조건 싸야 됩니다. 여기는 중국과 일본의 무대입니다. 이 중저가 시장이 이제 싸야 되는데, 한때는 우리도 중저가 시장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특히 부산에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중저가 시장이 무너져 있죠. 그러면 갈 방향은 뭐냐? 중저가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중저가 시장을 공략해야 되는데, 그 부산에 있는 많은 기재제 업체나 많은 협력 업체들이 보면 어떤 회사는 비싼 배 하나 하는 게 좋은 회사도 있어요. 근데 어떤 회사는 비싼 배 하나보다는 중저가 선박을 여러 개 있는 게 더 회사에 도움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비싼 배도 만들어야 되지만 많은 중저가 선박을 확보를 해야 성장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태계가 커집니다. 그래서 꼭 비싼 배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중저가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선시장을 둘로 나눠서 보는 것이 저는 정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력과 가격으로 시장을 나눠서 하고, 조선소라고 다 같은 조선소가 아니고 특화된 선박이나 초대형 선박을 건조하는 기술력의 대형 조선소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빅3, LNG 운반선이나 초대형 컨테이너, 유럽의 대형 크루저 조선소,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특화된 대형 선박을 만드는 곳이고, 일반 중저가형 선박을 건조하는 중견 중소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그 일본, 중국인데 이 시장을 일본, 중국이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조선소와 중견 중소 조선소의 시장이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하다. 절대 묶어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조선 시장은 기본적으로 신규 시장이 있고 노후 선박, 대체 선박이 있습니다. 대체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수요하고 대체 수요는 늘 존재하고 있으며 국제 경제에 이제 민감합니다. 그럼 대형 조선소를 보겠습니다. 대형 조선소는 말 그대로 대형 첨단 고가의 선박을 건조하는 밸류 시장이 되겠고, 우리나라 빅3와 소수의 중국, 아까 후동중화조선 같은데 소수의 중국하고 일본의 몇 조선소가 저희가 경쟁을 하는데 아직까지 확연한 우위에 있습니다. 여기는 기술 개발로 격차를 벌리는 겁니다. 중견 중소 조선소를 겨냥하는 시장은 중형 일반 저가의 선박 건조고, 여기는 볼륨 마켓에서 많은 선박이 있습니다. 자, 여기를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소의 생애 주기는 진입기 성장기를 거치는데,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진입기를 거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때 세계 10대 조선소에 7개, 8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3개밖에 없습니다. 빅3만 남아있고, 그러고선 더 선도를 할 거냐 하는 건 대형 조선이 간 길이고, 쇠퇴기에 들어선 게 중견 중소 시장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부산 지역, 특히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한 부울경의 중견 중소 조선소들이 힘들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중견 중소 선박은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경제가 어려워도 여기는 매년 700~800척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애를 쓰지 않아도 신규 수요와 대체 수요가 매년 700~800척이 나오는 게 중견 중소 선박 시장입니다.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10% 미만입니다. 올해 한 7척 수주했나? 이게
처참합니다. 시장의 규모에 비해서는. 그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중일이 세계 조선 시장을 3등분 한다 그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일본하고 중국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파란색으로 보이는 벌크 캐리어라는 선박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LNG 탱커가 제일 많습니다. 앞에서 강조드렸지만 사실상 시장이 좀 다른 시장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나라 조선소들은 이렇게 힘들어하느냐? 많은 분들 보고 물어보면 우리나라가 일본, 중국에 비해서 10% 비싸다고 합니다. 우리 배가. 한때는 10% 비싸도 수주를 잘했는데 지금은 10% 비싸서 우리가 수주하기가 어렵고, 우리한테 우호적인 외국 선사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배를 짓고 싶어하는 우호 선사들이 있는데, 우호 선사들도 중국으로 짓고, 심지어는 우리 선사들도 중국 가서 건조를 합니다. 가격이 싸니까. 이 10%를 잡아야 됩니다. 이 10%를 뭐로 잡을 거냐는 겁니다. 이 10%를 잡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완전히 조선소를 폐업하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선산업의 라이벌들입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나도 잘해야 되지만 라이벌이 뭐 하나 있나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이 라이벌들을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현대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이제 합병이 됐으니까 이 라이벌들이 둘이 합쳐서 약 195척 정도가 되겠습니다. 2013년에서 2018년에 평균 건조량이 되겠습니다. 중국의 CSSC, CSIC가 합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또 다른 라이벌로 등장을 합니다. 일본의 이마바리가 있고 삼성중공업이 있습니다. 중국의 양쯔강 조선소, 일본의 JMU, 일본의 쯔네이시 오시마, 그다음에 부산의 한진중공업, 그다음에 중국의 NHKS, 중국의 초상국, 일본의 나무라, STX 조선, 성동조선해양이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면 우리 한진중공업만 한 예를 보겠습니다. 한진중공업이 평균 건조량이 18척입니다. 평균 건조량이 18척인데 지금 전 세계 시장에는 매년 700척, 800척이 나옵니다. 요급에서 700척, 800척이 나오는데 지금 18척을 수주를 못해서 힘들어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못 해오나? 뭐 20척, 30척 시장도 아닌데 800척 시장 가서 20척을 수주를 못 해와서 지금 구조조정이다, 해고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도대체 이게 시장이 없어서 세계 경제가 나빠서 이런 얘기를 언제까지 하고 있을 거냐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라이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라이벌들 중에서 이제 여기 3위에 올라 있는 이마바리 조선소가 있고, 그 다음에 7위에 올라 있는 쯔네이시가 있습니다. 이마바리는 조선소가 한 9개 됩니다. 그래서 9개로 나누면은 그냥 조선소당 한 10척 짓습니다, 얘네들이. 사실 한진중공업보다 배를 못 짓는데 모아놓으니까 많은 거지, 실제로 쯔네이시 조선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서 대표적인 조선소가 다멘이라는 데인데 여기도 조선소가 뭐 한 10몇 개 됩니다. 전 유럽에 걸쳐가지고. 단일 조선소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생각보다 강한데도 불구하고 세계 시장에서 지금 맥을 못 추고 있다는 것이 사실 되게 안타깝습니다. 한마디로 저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라이벌들을 잡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라이벌 잡는 거는 우리가 생각과 방향을 조금만 바꾸면 된다. 그래서 척수를 20척 못 해오겠습니까? STX 20척, 한진 20척, 대선 20척 해오면 사는데 그 숫자가 전 세계 시장에서는 15%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대형은 빅3는 전 세계 시장에 7, 80%를 해오는데 우리 중견, 중소는 지금 10%도 못 해오는, 이거를 빠르게 극복을 하자 하는 것이 제가 요즘에 이제 고심을 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대형은 기술 개발해서 격차를 벌리고 중견, 중소는 싸게 만들어서 시장을 따오자 하는 것이 기본 개념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단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게 중견, 중소는 중장기 전략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전략을 세우다가 조선소가 문을 닫을 겁니다. 세계적인 배를 개발했는데 배를 개발하고 나면 우리는 지을 조선소가 없습니다. 배는 개발했지만 배를 중국이나 일본 가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빠르게 우리나라에 있는 중견, 중소 조선소의 경쟁력을 회복해야 된다는 단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중국, 일본 건조 가격 대비해서 10 내지 20% 비싼 가격인데 이걸 낮춰야만 수주가 가능하고, 고부가 선박 한두 척이 아니라 일반 상선을 다량 수주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낮은 가격 수주 시에 저가 수주라는 이름으로 금융권의 RG 환급 보정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임금 삭감하고 해고하고 이런 악순환을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전략이 되겠고, 가장 간단한 전략은 두 가지입니다. 차별화와 가격입니다. 경영학책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 가격과 차별화 축으로 그려보면 왼쪽 아래에 있는 포인트가 가격은 높은데 차별화는 안 돼 있는 거, 아무도 안 사는 0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격은 낮아지고 위로 갈수록 차별화가 높아지면, 우리는 그 가격이 낮으면서 차별화가, 가격이 중간 정도 되면서 차별화가 낮은 그런 제품을 만들든지, 아니면 차별화가 높으면서 가격이 낮은 걸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파란색 선으로 한 것이 현재 우리나라의 그 최적 생산성이라고 얘기하고, 이걸 뛰어넘는 게 필요합니다. 현재는 저기 중간에 있습니다. 현재는 중간에 있는데 갈 길은 두 개입니다. 오른쪽으로 빨간 선으로 가든지 위에 파란 선으로, 초록색 선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위로 가는 길은, 현재에서 위로 가는 길은 차별화를 강조하는 길입니다. 차별을 높이 가는 길이고, 차별화가 높이 가는 길은 스마트 선박, 전기 선박, 수소 선박 같은 걸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필요합니다. 수소 선박, 스마트 선박, 전기 선박이 내일 모레 나오질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몇 년간의 연구 개발이 필요합니다. 자, 오른쪽으로 빨간 선으로 가는 것은 저희가 가격을 낮추는 경쟁입니다. 가격을 낮춰서 가는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제 스마트 조준소라는 개념으로 입혀서 가격을 낮추는 거로 갑니다. 그래서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미래형 선박과 미래형 스마트 조준소, 이 두 가지를 갖추면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회복해서 선박을 많이 수주하자. 중소 선박 시장에서도 저희들이 최소한도 30%를 가져오자. 그러면 생태계가 풍성해질 것이다. 이런 것이 기본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스마트 조준소를 빨리 구축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의 조준소는 40년 쓴 조준소입니다. 한진중공업, 대선조선 가보면은 오래된 설비들입니다. 현재의 조준소를 가지고 애를 써서 바꾸기보다는 스마트화해서 원가를 절감하고 건조기간을 단축하는 조준소로 가야 됩니다. 생산 설계를 개선하고 그 다양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해서 조준소의 디지털 트윈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우리 조선계의 여망을 모아서 저희가 한국형 스마트 조선소, 스마트 K야드라는 이름으로 예타 사업을 작년에 신청했다가 떨어졌습니다. 떨어진 이유는 조선 산업이 문 닫아야 되는 사람인데 누가 이런 걸 개발해? 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조선 산업을 사양 산업으로 생각하고 조선 산업이 문을 닫았을 때 우리나라의 이 수출 획득과 함정 건조 이런 걸 다 책임지실 분들이 하는 얘기인지를, 그래도 재수를 해서 다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작년에 떨어진 상태에서 재수를 하는 중이고요. 저는 논문도 많이 떨어져 봤고 프로젝트도 많이 떨어져 봐서 한두 번 떨어지는 거는 맷집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예타 사업 신청한 것이 떨어졌는데, 저희들은 그 다시 이제 이번에 이제 그 기획재정사를 바꿔서 현재 지금 신청 중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스마트 야드 예타 사업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그거 꼭 필요해 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부산중흥에 일조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통과된다면 저희는 수주를 활성화해서 조선산업을 부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 요청한 금액이 예타 사업이니까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제가 2천억을 지원해 주시면 저희 연구팀들이, 우리 조선소가 다 모인, 조선소 기자재 뭐 하시는 분들, ICT 하시는 분들 다 모여 있는데, 정부에서 지원한 R&D 연구비용은 꼭 10년 내로 갚겠습니다. 그래서 수주만 어느 정도 되면 돌아가기 때문에 지금 가장 어려운 건 수주입니다. 그래서 수주하는 데 기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어떤 조선소입니다. 뭐 잘 아시는 분은 저희가 사례로 그 STX 조선을 사례로 그랬는데, 이 지금 현재 조선소에서 돌아가는 물류를 봅니다. 제조업, 항만, 도시 이런 것의 기본 경쟁력은 물류입니다. 그래서 한자로 말하면 물류고 우리말로 하면 흐름입니다. 흐름이 좋아지는 조선소, 그런 것을 만드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뭔가 이것을 세련된 그 조선소를 만들어서 지금보다 훨씬 원활한 물류가 되는 그런 조선소를 만들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이 제안하는 조선소고, 조선소가 수주를 많이 하면 짧은 같은 설비를 가지고 배를 더 많이 짓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자재 업체들, 협력 업체들도 같이 부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금융산업도 같이 부흥이 더 조선산업에서 큰 이익을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조선 해양 산업은 나라를 지켜주는 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FTA 때 나온 기사가 되겠습니다. 세계 1위 조선이 FTA 협상 때 쌀 시장 개방을 막아냈다.
미국이 마지막 협상에서 쌀 시장 개방을 거칠게 요구했다. 그때 우리 측은 쌀 이야기를 하려거든 존스 액트부터 깨라고 맞섰다. 미국 측의 거친 쌀 개방 요구를 막을 수 있었던 것은 막강한 경쟁력을 자랑하는 조선업계 덕택이었다. 이게 그 당시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존스 액트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상원의회는 존스가 만드는 규정인데 미국 내에서 운항하는 배는 미국 내에서만 건조해라 이런 거로 인해서 미국의 조선의 성장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고맙게도. 그래서 매년 연말에 싸웁니다. 존스 액트 업자자라는 미국의 해운업계하고 존스 액트를 유지하자고 하는 미국의 조선업계가 매년 싸우는데 존스 액트가 있는 한 우리의 경쟁력은 엄청나게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마운 존스 상원의원입니다. 옛날에 돌아가셨는데 뭐 괜찮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좋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 세계 시장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우리가 독자의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 경제 시대에도 저는 조선해양산업은 강건하게 세계를 선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뛰어난 기술 개발과 끊임없는 원가 절감. 이거는 저희 조선해양공학을 전공한 사람이 맡아서 밤을 새서라도 할 예정입니다. 건실한 경영. 누군가가 조선소를 맡게 되면 건실한 경영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해운 항만 조선 연계 정책 국가에서 좀 맡아서 해주시길 기대하고 상생하는 노사 본사 협력 관계 이것도 운영자께서 해주시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인 금융 정책 이것도 금융기관에서 필요합니다. 저희는 어떠한 경영자가 오든 어떠한 정책이 있건 어떠한 노사 관계건 어떠한 금융이건 기술 개발을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세계 시장에서 남볼 수 없는 기술 개발을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해드릴 테니까 경영을 하시는 분, 금융을 하시는 분, 정책을 하시는 분, 기자재를 하시는 분들이 상생을 해서 모아서 세계에서 그 선박 수주를 지금보다 30%는 더 하자. 그것이 저의 단기적인 방향입니다. 조선해양산업은 수출 산업이라는 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도네시아에 잠수함도 수출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트는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한 요트입니다. 세계적인 요트 선수들이 타보고 세상에 이런 요트를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상선만 만드는 줄 알았더니 요트도 잘 만드는구나 이런 얘기를 했던 그런 요트가 되겠습니다. 조선해양은 우리나라의 수출 주역 산업이자 해양 안보와 문화를 지원하는 우리의 기간 산업입니다.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조 연설도 수고해 주셨는데요. 조선 해양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좋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죠. 대단히 고맙습니다.